반갑게 함께 웃어요. 세상 밝으리. 우패하면 큰일 나. 다 함께 노력해요. 2월 달부터 있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정령으로! 오늘은 대변인실 12월 서울교육청 출입기자들 접대, 업무 추진비 실태를 분석해보고 김영란법의 적용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명이 264만 원을 먹었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 12월 18일 이후에는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18일 동안 260여만 원을 먹어치운 거죠. 코로나 영향인지 전부 점심시간을 이용했습니다. 18일 동안 11번을 향응을 베풀었으니 주말을 빼고 따져보면 매일매일 한우집으로, 횟집으로 맛집 투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잔치날. 이렇게 기자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이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의 석과일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은 김영란법 제8조제 사망제일코에 관한 것입니다. 김영란법 제8조제 사망제일코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 조항의 공식적인 행사는 뭐고 통상적인 범위는 뭐고 일률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공식적인 행사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1. 행사 목적 및 내용 2. 참석 대상 3. 공개성 4. 행사 비용 5.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결제,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행사 비용 내부 결제는 형식적이라도 갖추었을 것입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공개성입니다. 공개성은 공개된 장소에서 여럿이 동시에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회합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라 볼 수 없다고 파단되어집니다. 그러면 기자들과 식당에서 담수하는 협의회가 과연 공개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식당이 다중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공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이는 1. 유사한 종류의 행사 2. 행사 장소 및 목적 3. 참석자 범위 및 지위 4. 내부 기준 및 비용 부담 능력 5.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6. 정상적인 비용 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고 어렵네요. 1. 유사한 종류의 행사 2. 행사 목적 5.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가 눈에 띕니다. 교육청의 기자와의 협의회는 행사 목적이 기자와 협의할 내용도 아니고 같은 목적의 행사가 번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연 고급 식당에서 향응을 베푸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또한 5.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협의회 장소를 왜 식당에서 하느냐입니다. 교육청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기자들과에게 교육청 행사의 목적을 알리기 위한 협의라면 기자실이나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하여야 하지 식당에서 해야 할 불가피성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식당에서 협의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협의회를 할 때는 교육청은 그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일률적 제공입니다.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나 정책 설명회는 출입기자를 모두 초대한 행사에 모든 참석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몇몇의 기자들과 교육청 업무를 논의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몇몇 기자를 따로 특별히 초대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참석자들과 달리 발제자라든지 행사 주관자라든지 특별한 역할을 하는 참석자는 달리 차등 접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표시는
기자간담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기자간담회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 측의 개별 확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의를 기자가 한 것 같습니다. 기자가 교육청 행사에 참여할 때는 교육청의 공식적인 행사인지 통상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일률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행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기자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이 관례라 할지라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음식을 제공한 것은 향응으로 음식을 제공한 교육청이나 음식을 제공받은 교육청 출입기자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향응을 베푸는 교육청의 태도도 온당하지 않거니와 기자들도 자신들이 만든 기자윤리 강령을 지키고 스스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리춘의 칼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두르지 않는 리춘이의 논평. 12월에도 어김없이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실에는 기덕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썩은 냄새가 풀풀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기자들도 교육청 기덕이들처럼 다 거지새끼처럼 끼니를 채우려 이리저리 얻어쳐먹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럽습니다. 기덕이 양반님들 해도 너무합니다. 기자들의 월급이 교사들이나 교육청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는데 아이들에게 쓰여질 돈을 거참 코 흘리게 돈까지 알겨 먹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처먹는 음식값 우리 시민이 요리 뜯기고 저리 뜯기면서 낸 세금입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누구들이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위해 교육청에서 잔치상을 차리냐 말입니다. 너거 배때기 채우라고 낸 세금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속 쓰려 죽겠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니들은 일도 모르겠지 알면 처먹었겠냐? 우리 소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냐 사냐 아우성치는데 고깃덩어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겁니다. 시부랄 존나 욕 나옵니다. 너희들이 만든 기자협회 윤리강령에도 품위유지를 위해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현금을 받지 않겠다 스스로 맹세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청 출입기덕이들 너희들은 김영란법에 딱 걸렸습니다. 식당에서 끼리끼리 밥 처먹는 게 공개된 공식 행사인가 말해보라고요. 쥐새끼처럼 몰래 골방이나 아지트에서 속덕거린 겁니다. 식당에서 설렁탕 한 그릇이면 몰라도 한우고기 처먹는 게 통상적이고 불가피한 처사인가 말해보라고요. 식당에서 몇몇이 희덕거리면서 회를 처먹는 게 모든 기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인가 말해보라고요.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기덕이들과 업무협의는 공개성이 없어 공개 행사라 볼 수 없고 고기 뜯고 회 처먹는 것은 통상적이지도 않고 식당에서 행사를 꼭 진행할 불가피성도 없으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법하다 이겁니다. 기덕이 양반들 들으시오. 구더기가 자라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똥파리가 됩니다. 똥파리는 음식 냄새에는 귀신입니다. 음식 냄새를 풍기기만 하면 금세 어디선가 어김없이 웽웽 나타나는 불청객입니다. 똥파리는 쫓아내도 금세 또다시 날아드는 게 똥파리입니다. 점심때나 저녁때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음식 냄새 맡고 교육청으로 들락날락 출입하는 기자들은 앞으로 기덕이라 하지 않으렵니다. 똥파리 기자들이라 할 겁니다. 이제는 밤낮으로 밥 먹을 때만 되면 교육청으로 날아드는 똥파리 기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고급 식당에서 교육청 사람들이 머리 조아리며 떠받드는 향응이 품위 유지가 아니라 진정한 품위 유지는 그런 향응에 거들먹거리지 말고 공정보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자로서의 품위 유지입니다. 공정보도가 바로 기자 양반들의 참다운 품위 유지입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다시 이런 짓거리가 되풀이된다면 비굴하게 머리 조아리는 교육청 관리들과 똥파리 기자들을 김영란법으로 굴비엮듯이 줄줄이 엮어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둘리지 않는 리춘이 논평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비겁한 나의 모습들 이제 지워버려야